일본서 충격 보고서라. 반도체 큰일 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일본의 미쓰이 그룹 아시죠? 이 미쓰이 그룹의 글로벌 전략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 변화 전망이라는 보고서인데 2023년까지만 하도록 대한민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2%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률로 2위에 2위. 대만이 압도적으로 많죠. 68%로. 그런데 이게 앞으로 4년 후죠.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밀려납니다. 대만은 68%에서 60%로 줄어들지만 미국이 12%에서 15%로 올라가고요. 대한민국은 12% 그대로 유지합니다. 중국은 8%에서 6%로 떨어지는 대신에 일본은 4%로 반도체 시장에 일본이 재등장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일본 기업의 전략연구소에서 낸 보고서라 일본에 좀 유리하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쓰이 그룹 정도 되면요.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전략 보고서를 낼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죠.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일본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반도체에 거의 올인합니다. 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미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요. 국회에서 싸우니라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상황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놀라십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게 전 정부 거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반도체 산업에 77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게 100억 달러로 되어 있는데 100억 달러가 아니고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요. 엄청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총 4기 그러니까 공장을 4개 정도를 짓는데 메가라고 메가팹 아주 거대한 공장이란 뜻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2024년 반도체 기금을 만들어서 67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일본은요. 라피데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비롯해서 적어도 27조 원 규모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2023년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R&D 비용의 25% 시설 투자의 5%의 세액 공제를 해주면서 반도체에다 돈을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아직까지 반도체 특별법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국회에서는 계속 싸우긴 하고 있고 여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전히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든 중국이든 996이라고 하잖아요. 996이요. 아침 9시에 퇴근하고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이것을 주 6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996 아닙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쪽에는요. 근로시간에 대한 받음이 없이 연구를 몰두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일에서 20일까지 기준을 보면요. 반도체가 수출 1등이고요. 예, 전년 대비해서 26.5%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가 장난 아니죠. 성형자가 22.9%, 컴퓨터 주변기기가 16.8% 이렇게 늘어나지만 나머지는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수출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전체 반도체가 충격적인 게 작년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많이 늘어요. 사실 작년에 많이 늘면 당해 연도에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역기조 효과라고 합니다. 당해 연도 많이 떨어지면 다음에는 또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기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기조 효과도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당장 2024년 10월을 보면 40.3%가 늘었잖아요. 2025년 10월을 보면 25.4%가 또 늘었습니다. 늘은 데다 또 늘은 거예요. 대단한 저력입니다. 이런 반도체인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역수지가 지금처럼 계속 흑자를 내는 게 점점 시름시름 앓을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진짜 최악의 상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입니다. 중국의 상품 경쟁력에 밀리고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요. 여기에 미국의 관세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꼭 묻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해외에서 걱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미쓰이 그룹에서요.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3위로 물려납니다. 일본은요. 반도체 시장에 재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전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국회가 싸움질 하니라고 전혀 지원을 못해요. 게다가 주 52시간 제도 그대로 적용을 한대요. 다른 나라는 996이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기를 주 6일 동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어려운 상황.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는데 결국은 반도체도 무너지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붕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념에 얽매여서 계속 국가도 무시되고 국민도 무시된다면 결국이요. 대한민국은 이념 때문에 꼬꾸라지는 그런 남미의 여러 나라들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